안녕하세요. 이제는 이재훈 채널의 이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나요? 스튜디오 영상 진짜 오랜만이죠? 수의대 세터 OT 이후에 빨리빨리 영상을 올렸어야 됐는데 업로드를 하지 못했네요. 이번 여름이 정말 더워가지고 제가 더워서 촬영을 못했다는 그런 뻔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집 아파트인데 제 방에만 에어컨이 달려있고 거실에는 거실형 에어컨이 없다 보니 이 촬영하는 부엌까지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지 못해서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지고 영상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제가 편집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2달간. 그런 변명, 뻔한 변명 핑계 대지 않겠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잘못 보셨어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사실 너무 더워가지고 촬영 한 3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덥다 보니까 땀방울이 흘러가지고 막 무슨 떼국물처럼 얼굴이 막 그렇게 사람이 정도가 있지 그냥 이거 진짜 꾸며놔도 별론데 땀까지 흘러가지고 꾸며놓은 거 지워지니까 난리 나더라고요. 진짜 엉망진창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비주얼이 좀 너무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그거는 도저히 편집을 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은 9월에 어느 날 밤이라서 나름대로 좀 쌀쌀합니다. 밖은 쌀쌀한데 여전히 좀 안은 열기가 있어가지고 선풍기는 틀어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제는 땀은 흘리지 않아요, 얼굴에서. 그래서 좀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스타트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의대 편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수능 그리고 재수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재수 생활을 하셨는지 그런 거 엄청 많이 물어보셨어요. 영상에 댓글로도 많이 달려 있었지만 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도 보내주셨고 심지어는 Gmail로 엄청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주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엄청 긴 여정을 겪으면서 그 N수생의 시간을 거쳤는데 제가 단 몇 문장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답장을 보낸다는 게 좀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다음 영상으로 꼭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보냈는데 그날이 요 날이죠.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찍을 때 오프닝 지옥에 갇혔었거든요. 너무 멘트가 꼬이고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말을 하려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리스트를 좀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할 법한 질문을 미리 예상을 해서 한 6가지를 뽑았고요. 그걸 하나씩 답변하는 식으로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저번처럼 오프닝 지옥에 갇히는 일은 정말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재수 과연 성공할까? 재수를 한다고 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여러분. 다 재수를 마음 먹었다는 건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공하시려고 재수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성공의 기준은 수능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가는 게 그게 성공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제 9월의 어느 달이라고 했으니까 11월 수능까지는 거의 한 2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빡세게 진짜 막판 스퍼트 치는 그런 시기고요. 좀 어떤 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대학의 레벨은 요 정도인데 나의 점수는 요 정도인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도저히 이거 2달 만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수능은 그냥 진짜 포기를 하고 내년 수능을 미리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준비하시는 건지 그냥 공부를 포기하신 건지 알 수가 없지만 그렇다네요. 이번 수능은 포기를 하고 내년 수능 준비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이 2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제가 제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도 재수를 요맘때쯤 이제 확실히 마음을 먹었거든요. 9월 달이었는데 수학 시간이었고 분반 수업이었어요. 수업을 갔는데 그때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고 누구였는지 확실히 기억이 나요. 되게 좀 열정적으로 수업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중 한 분이셨어요. 선생님이 열정이 넘치셨지만 저는 열정이 이제 식을 대로 식어 있었죠. 이거 불 붙여도 탈 수가 없어. 나는 정말 좋은 대학, 좋은 과를 가고 싶은데 내 점수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시간은 2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안 될 걸 아니까 너무 우울하기도 하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재수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귀는 열고 있죠. 귀는 열고 있고 눈은 보고 있는데 이게 진짜 머릿속으로 안 들어오는? 저는 그냥 진짜 동태의 눈깔이었어요. 영혼이 없었다고 할까? 수업은 다 듣고 있는데 그냥 힘이 없었어.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눈치를 채시죠. 선생님 교사 짬바가 몇 년인데 그걸 모르시겠어? 매년 반복되는 그 지겹도록 반복되는 패턴. 9월달에 되면 제자들이 포기한다. 이거 아마 법칙처럼 알고 계실 거예요. 수업을 하시다가 칠판에 이제 막 판서를 하시다가 분필을 딱 놓으시고 그 교탁? 맞죠? 교탁 맞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뭐라고 지칭하는지 모르겠네. 교탁에 수학책을 딱 올려두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학교 선생님이 사투리 쓰셨거든요. 당연하죠. 나도 사투리 썼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지금 니네가 이제 2개월이 남았다고 포기하는 거는 이해를 한다.
그 뭐 원하는 대학 안 된다고 포기를 할 수 있어. 근데 니네가 지금 이걸 포기한다고 해가지고 재수를 하면은 될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제가 지금 사투리가 안 되니까 그냥 표준어를 구사할게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네가 근데 진짜 이번 수능 포기하고 다음 수능 준비하면서 재수를 한다고 될 것 같니? 재수를 해가지고 다 되면 다 재수하지. 왜 재수 안 하니? 그리고 너네 선배들 중에서도 재수한 사람 많아. 근데 성공했다고 학교 찾아온 사람은 손가락에 꼽아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논리 정연할 수가 있나?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도 되게 약간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했어요. 아, 선생님, 전 아니에요. 선생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제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이죠, 서울의 그 강남의 파라군 말이죠, 제대로된 학원 다니면서요, 유명 강사분들 수업 들으면서 공부했으면 될 사람입니다. 선생님, 사람 잘못 보셨네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를 내 탓을 해야 되는데, 내 탓을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처해진 환경, 약간 그런 저런 핑계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나는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해가지고 교육 빈부격차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물론 그런 자만심 때문에 재수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긴 한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재수를 했을 때 성공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평소에 정말 공부 잘하던 애가 평소에 진짜 육구평도 잘 치고 교육청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다 잘 봐. 근데 수능에서 미끄러졌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수능날 컨디션이 진짜 안 좋을 수 있어요. 배탈이 갑자기 날 수도 있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리고 감기 걸릴 수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실수를 한 거야. 너무 많이 실수한 거야. 최상위권 학생일수록 한두 가지 실수로 이 대학이 막 갈리는데 실수를 해버렸네. 그래가지고 진짜 실패한 경우, 혹은 진짜 내가 이번 수능이랑 너무 안 맞아. 궁합을 본다면 진짜 이게 만약에 결혼을 하면 칠대손까지 멸할팔자야. 그런 수능을 봤네. 내가 궁합이 상극일세? 그런 수능이랑 봐가지고 이번에 잠시 미끄러진 학생, 그런 사람 성공하세요. 진짜 이 사람은 아깝습니다. 1년에 수능이 한 번인 게 아까워요. 진짜 평소에 잘하던 사람이잖아요. 선생님들도 다 얘는 진짜 얘는 그냥 서울대 프리패스다 이렇게 생각했던 애가 미끄러진 경우, 이런 경우 거의 다 성공해요. 제가 진짜 보기도 했고 경험도 했기 때문에 성공합니다. 이분들 성공하세요. 이분들은 진짜 오히려 불쌍하지. 그 1년도 참고 공부해야 되는 게. 이분들은 대부분 성공해요. 두 번째 성공하는 케이스는 개과천선 케이스입니다. 어머, 진짜 재훈님 진짜 너무하신다. 진짜 인성 박살 나셨네. 사람이 공부 못하면 나쁜 건가요? 와, 프로 놀랄러. 앞을 달아야지. 나 이거 캡처해가지고 내가 하는 커뮤니티에 나르겠어. 이러시면 돼. 잠시만,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걔가 모든 사람이 공부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나쁜 사람은 아니세요. 근데 이게 수능이라는 거를 목표로 한 사람, 그 집단에서 내가 수능을 잘 봐가지고 좋은 데를 가야 되네? 아니 글쎄 내가 진짜 내가 원하는 과를 가야 되네? 나는 그런 다짐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였다네? 근데 그런 사람이 점수가 안 나온다? 그것도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럼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와, 프로 놀랄러. 목표를 지키지 않은 거니까,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어긴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개과천선, 논란이 일지 않는 말로 쉽게 표현하면 환골탈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변해야 돼요, 진짜로. 근데 변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안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해. 재현님 왜 이렇게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세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사람은 안 변해. 하루에 1시간밖에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5단자에 있는 사람이 재수 마음 먹었다고 해서 10시간 동안, 하루에 10시간 동안 엉덩이 붙이고서 앉아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작심 3일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작심 3일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수능 시작을 3월달이라고 봐볼게요. 고3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달, 이거를 이제 재수 시작하는 처음 그 달이라고 봐볼게요. 그럼 보세요. 3, 4, 5, 6 펼쳐서 말할게요. 3, 4, 5, 6, 7, 8, 9, 10 11월 달은 그냥 마음에 준비하는 달이라고 쳐주면 8개월 동안은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달이 30일이라고 쳤으면 8개월이니까 최소 진짜 작심 240일은 하셔야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 몇 %나 될까요? 실패하는 사람 퍼센트로 따져볼까요? 저는 한 90%는 실패한다고 봐요.
90%도 진짜 넉넉히 잡은 거예요. 넉넉히, 진짜 넉넉히 잡은 거예요. 그 진짜 10%, 이 10%만 성공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람이 변해가지고. 왜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재수를 마음을 먹었어요. 지금이야 뭐 재수해서 다 성공하면 되지 라는 마음이 들 테고, 주위에 친구들 다 고3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나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뭐 재수 마음 먹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재수생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재수생이 되면 내 친구들이 모두 재수생이 아니야. 먼저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축제 즐기고 연애하고 미팅하고 막 MT 가고 이런 친구들 많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 자괴감 느껴져요. 솔직히 부러워요. 그런 거 이기고 극복하고 공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20살이면 성인이에요. 성인이면 뭐 술도 마실 수 있고 뭐 재밌는 거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뭘 하는지 몰라. 나 몰라. 근데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마음 먹고 공부하기도 힘든데 그런 유혹들까지 나 이렇게 끌어당기는데 그거 다 뿌리치고 할 수 있어요? 너무 빡세다고요? 근데 빡셀 수밖에 없어요. 재수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재수를 하고 싶다, 난 재수를 해가지고 좀 한번 더 해보고 싶어, 도전해보고 싶어, 이런 사람이면 양반인데, 부모님 등살에 떠밀려서 하는 사람,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 나는 공부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지금 이 수능 성적에 만족해서 그냥 점수 맞춰가지고 대학 가고 싶은데 등살에 떠밀려서 가는 그런 분들 100% 실패해요. 실패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재수를 할 때 재수 목표가 단순히 올해 수능보다 한 10점 더 받으려고 재수하는 거예요? 아니거든? 고작 10점 올리고자 그 1년 동안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실패하는 데 1년이라는 시간과 그 비용을 투자를 하겠냐고요. 저는 진짜 안 해요. 그 재수 비용이 우스갯소리로 진짜 집안 기둥 하나 뽑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리얼이거든요. 저희 집안 지금 흔들고 난리 났어요. 저는 차라리 재수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 학생이라면 다른 길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N년 동안 살았고 이제 내년이면 3N년 차에 접어드는 그런 성인이신데요. 친구들도 이제 다 일하기 시작했고 저도 졸업해가지고 사회초년생이잖아요. 이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수능이 전부는 아니에요. 예전에는 나도 진짜 수능 망하면 인생이 망하는 것 같고 막 수능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수능을 망해도 좋은 대학을 못 가도 내가 다른 길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게 공부일지라도 꼭 수능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예를 들면 제 친구는 수능을 봐서 그냥 그 성적에 맞춰가지고 지방에 있는 대학을 들어갔고 거기에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조기 졸업을 하고요. 매번 수석을 했어요. 그러고서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을 봐서 대번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의사예요. 그 친구 정말 좋은 결정한 거죠. 어떻게 보면 수능 통해서 의대를 가는 게 훨씬 힘들 수가 있었거든요. 1년 더 한다 해서 이게 진짜 수능 점수가 비약적으로 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친구는 다른 길을 바라봤고 그 길을 가기 위해 가지고 정말 또 색다른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을 통해서 결국 원하는 바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보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꼭 그게 수능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다른 길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더군다나 내가 다시 재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면 더더욱.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른 길을 선택을 하는 게 나아요. 그 돈을 아껴가지고 어학연수를 간다든지 뭐 나는 졸업을 해서 대학원을 통해서 뭔가 다른 진로를 모색해보겠다, 그런 것도 좋고요. 편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예술계 쪽으로 가볼래, 아니면 나는 그냥 대학 안 가고 바로 직업을 구해볼래,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어차피 요새 진짜 대학 졸업을 해도 그 전공 못 살리고 그냥 공시 준비하거나 무슨 다른 시험 준비하는 사람도 많대 생각해서 난 그냥 바로 공시 준비하려다, 이런 것도 좋고요. 길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다양한 루트를 한번 통해 가지고 꿈을 실현해 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수능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제 영상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나는 진짜 내가 재수를 하고 싶고 꼭 재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시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수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실 때는 평균을 보세요. 평균적으로 아까 저희 예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잘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에 나를 대입을 시켜가지고 내가 과연 평균을 벗어나서 예외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 그런 걸 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고, 그래 나는 할래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 예외적인 상황을 보셔야죠. 평균에 들면 안 되잖아. 예외적으로 성공하는 케이스를 보시고 어떻게 했는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그거를 바라보셔야죠. 제가 아까 전에 재수를 성공하는 케이스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공부를 잘하던 학생, 그 학생이 수능에서 미끄러진 경우, 두 번째는 진짜 개가천선해서 성공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나는 그러면은 어디에 속해야 될까?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나는 원래 잘하던 사람인데 수능에서 미끄러졌어요 라는 사람 손 들어볼래요?
없지 여러분들아, 없지 여러분들아. 이 영상이 9월 달에 들어갔는데 이런 사람이 내 유튜브 보겠냐고. 지금 이 사람들은 열심히 독서실이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어. 학교 자습실이나. 여러분, 이런 공부 잘하던 사람은 지금 9월 이 시점에 제 유튜브 안 봅니다. 유튜브가 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개가천선 필요하신 분일 텐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잘해가지고 개가천선 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해서 나 자신을 뛰어넘으면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왜 실패했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다시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주세요. 그러면 언제부터 공부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이 9월에 올라갈 거니까 만약에 딱 올라간 시점에 보고 계실 여러분들, 9월의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 3월? 내년 1월? 아니 수능 치고? 노노노 지금부터 right now. 여러분은 이번 수능 포기하신 거잖아요. 이번 수능 포기할 수 있죠. 안 될 거 아니까. 그래 그렇다 쳐. 그 정도 봐줄게. 내가 봐줄게. 2개월 남았는데 내가 원하는 과를 가기 위해서는 50점, 100점 이상 더 올려야 돼. 힘들어. 그래, 맞아. 그게 현실이야. 그래서 포기한 거 인정해요. 이번 수능 포기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올해 공부를 포기한 겁니까? 여러분 어차피 내년 수능 공부할 거 아니에요? 내년 수능 준비할 거 아니에요? 내년 수능은 뭐 법적으로 내년부터 공부해야 됩니까? 누가 그래? 법으로 정해놨나요? 언제부터 그런 긴급조치 싣고 생겼죠? 누구죠? 잡아봐. 누구야? 안 돼. 그런 거 없어. 여러분 내년 공부 내년부터 하라는 법 없거든요. 올해부터 공부. 위반이신데요. 올해 공부는 올해 수능에만 적용됩니다. 올해 수능 포기하셨으면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동의어 취급해요. 올해 수능 포기 이꼴 올해 공부 포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아 그거 하나 단어 차이 모르면은 국어 영역 망한다리. 여러분 그건 같은 뜻이 아니죠. 올해 수능 포기 이꼴 올해 공부 포기 아니에요. 내년에 수능 안 볼 거예요? 내년에 수능 볼 거잖아. 근데 왜 공부 안 하지? 올해 수능 포기했으니까 뭐 진짜 확실하게 망하고 그때부터 공부할 건가? 왜 그러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나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해가 안 되네. 내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실 내가 그랬어요. 9월 달에 이제 뭐 올해 수능 포기하고 그냥 공부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 포기한다는 게 사실적으로 말하면 그냥 공부하기 싫은 거지. 어찌됐든 내년 수능이라도 준비하는 거면 그때도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그냥 수능 포기 이런 거는 공부를 하기 싫었던 거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차피 내년 수능을 봐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손 드셨잖아요. 여러분들 잘하던 애가 수능에서 잠시 미끄러진 경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가천선 하셔야 되는 이 경우에 속하시고, 이 경우라면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 그 대학이랑 거의 한 50점 정도 점수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다 이거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현역 때 한 500점 만점이었는데, 수능이 500점 만점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400점 정도였어요. 근데 내가 가려는 대학을 가려면 한 50점 정도 더 받아야 돼요. 50점, 뭐 60점 그 정도를 더 받아야 내가 진짜 좀 원하는 대학을 수월하게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50점을 올려야 돼요. 근데 이 50점을 올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물론 100점 받던 사람이 뭐 200점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그 100점 올리는 건 쉬워요. 근데 한 400점 정도 애매하게 높은 점수 받던 사람이 450점, 고득점으로 오르는 거는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느 과목 하나에서 좀 펑크가 났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내 취약 과목이 있는 거지. 이런 사람이면은 저는 지금부터 당장 right now 공부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특히 수능 끝나고 나면 질문이 진짜 많이 올라요. 여러분 저 이제 수능을 망했고 성적표 나오기 전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 제가 망했다는 것을. 저는 제가 원하는 데 갈 수 없고요. 재수를 마음먹었는데 선배님들아 저 언제부터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글도 진짜 많이 올라오거든요. 내가 남겼으니까 알지. 제가 그때 수능을 망하고 그 입시 커뮤니티 중에 오르비스 옵티무스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거기 좀 상위권의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였어요. 근데 저는 감히 중상위권? 후하게 쳐줘봤자 중상위권 주제에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글을 남긴 거죠. 아 제가 요러한데 제가 재수를 하려 합니다. 형님들 언제부터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 남겼는데 댓글이 그런 거였어요.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제님, 쉬는 것도 중요하니 3월달까지는 쉬십시오. 쉬시고 3월달부터 달리셔도 충분합니다. 나는 그게 달렸더라고요. 왜냐면 뭐 수능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시작하면 지쳐서 안 좋다, 이런 것들이 달렸어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 나한테 맞는 말이 아니라 공부 잘하던 애가 미끄러진 경우, 이 경우에만 맞다고.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개가천선하셔야 될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건 좀 맞지 않아요. 3월부터 공부하면 할 게 너무 많아. 취약 과목이 있는 상태로 스타트를 하다 보면 3월부터 공부할 때 너무 버거워요. 그때부터는 전 과목을 봐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 수학을 못하면 3월에 수학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학은 물론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탐구 영역도 해야 되고, 요새는 뭐 한국사도 본다면 제가 한국사도 봐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좀 아우르면서 보려고 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우에는 이게 좀 틀린 말일 수 있어요. 좀 내가 확실히 답을 내려주자면, 원하는 대학까지 한 점수 50점 이상 올리셔야 되는 분들은 그냥 지금부터 마음 잡고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근데 확실한 건 진짜 뭐 모든 과목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취약 과목을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 9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뭐 한 10월부터 내가 다시 마음을 잡고서 내년 수능 준비한다, 11월 달에 올해 수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년 11월 수능 준비하겠다, 이러신 분들, 이분들 이제 1년 1개월 남았거든요. 많이도 남았다, 여러분 축하한다, 많이 남았다.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떤 공부하시면 되냐면요, 취약 과목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문과생이 아니라 이과생이어가지고 여러분 이송합니다. 이송한 말이지만 제가 문과는 잘 모르겠고요, 이과생인 경우 특이하게도 이과생인데 수학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치 저처럼 수학을 못하거나, 혹은 또 수학이 진짜 중요하니까요, 수학 또는 탐구 영역 있잖아요. 탐구 영역, 이 두 가지 과목을 시작을 하세요. 개념 정리만 하시면 돼요. 진짜 뭐 문제 풀 필요도 없고 개념 다진다는 생각으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몇 개월입니까? 11, 12, 1, 2, 3, 6개월 공부할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많이도 남았다. 6개월이면 수학이랑 요새 탐구는 2과목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내년 3월부터 할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수학 보십시오. 요새는 또 어떨지 모르겠네. 나 때를 말해야 되는데 좀 과거를 말할게요. 여러분 미안해요, 내가 조상이라서. 저희 때는 수학이 수학 1이랑 수학 2 그리고 생각이 안 나네? 심화 미적분이었나?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30문제를 푸는 건데, 이 과목이 많잖아. 수학 1, 수학 2, 심화 미적, 그리고 심지어 어려워. 내용이 정말 많은 양을 봐야 되고, 심지어 그게 어렵기 때문에 내가 수학을 못하는 상태에서 3월달에 들어가서 개념부터 다진다? 너무 어렵거든요. 이 세 과목 다 진짜 원투 미적분까지 다 보기는. 그런데 지금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남아있으니까 이거 진짜 너무, 이건 진짜 행운이다 여러분. 여러분 행운이야. 지금 내 영상 본 거 행운이에요 여러분. 무려 6개월이나 남았어요. 6개월이면 충분히 수학 개념 정리 할 수 있어요. 진짜 할 수 있어. 그럼 개념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좋은 건 그냥 교과서 플러스 참고서, 그거 보고 혼자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고, 뭐 수학의 정석이나 이런 거 보면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솔직히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좀 수학적인 머리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친구랑 똑같이 정석으로 수업을 듣는데도 막 이해가 안 돼. 막 증명하잖아요. 어떤 공식이 나오면 그 증명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증명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해를 하고 또 암기도 하고, 내가 그거를 그냥 쓸 수 있을 만큼 해야 되는데, 아니 나는 일단 이해부터가 안 돼. 선생님이 뭐라 샬라샬라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해가 안 돼. 이런 사람이라면 인강을 듣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인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강을 듣는 건 나쁜 게 아닌데, 인강에 의존하는 건 나쁜 거예요. 인강에만 의존하고 내가 인강을 들어서 이 지식이 내 것인 것 마냥 착각하는 게 나쁜 거지. 근데 중독이 안 되고 인강은 정말 나를 좀 보조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으면 그건 괜찮아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제가 수학을 너무 못하다 보니까 이게 또 나의 문제잖아. 수학을 못하는 건 내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나 보지. 그래서 열심히 안 한 건데 또 진짜 핑계를 대는 거야. 나 핑계가 너무 많다 여러분. 그래서 막 이건 내가 또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인강 선생님 좀 잘못 가르쳐 주는 것 같다,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궁합이 아닌가, 나 이거 좀 점집에 가서 알아봐야 돼. 사주 알아봐야 되나? 선생님 몇 시에 태어나셨지? 근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이름난 강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을 듣는다면은 이름난 강사분들을 듣잖아요 주로. 그런 분들은 누구를 듣던 간에 정말 대단한 강의를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선생님 강의를 듣든지 정말 값진 수업이고요. 그것만 제대로 들어도 여러분들 점수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인강 너무 갈아타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꾸준히 한 선생님이랑
계속 그 선생님 믿고 개념 강의 쭉 완강하고 복습하는 게 가장 진짜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저처럼 약간 애매모호한 수학 점수가 나왔다, 난 수학 1, 2등급이 아니라 좀 그 이하다, 한 3, 4등급 된다, 그래서 너무 좀 수학이 어렵고 두렵다, 이런 분들이면 그런 인강 강사분들은 피하세요. 약간 우리 교과 수준에서 넘어가지고 대학 수준을 끌어와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 정도 개념까지 알면 수능 푸는 데 있어서는 더 쉽다, 그러니까 너네 알려줄게, 이거 알면 좀 더 짧게 풀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고 쉽게 풀 수 있다, 이러면서 좀 심화 개념? 심화 개념도 아니죠. 그 교과 과정 밖의 개념까지 알려주시는 분이 있는데 뭐 한두 번 그러면 괜찮지만 계속 약간 그런 식의 교사는 3, 4등급 학생들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3, 4등급 학생들은 개념 위주로 진짜 교과서 위주로 쉽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강의를 듣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에는 인강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추천을 못 드리겠고, 근데 이것도 뭐 커뮤니티 아까 말한 뭐 오르비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뭐 좋은 강사분들 많이 정보 얻을 수 있을 거니까 거기서 이제 딱 선생님 한번 뭐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거 봐가지고 나랑 맞는 선생님인 것 같다 딱 선택하시면 그 선생님 믿고 개념 공부 열심히 하시면 그게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뭐 탐구 영역? 탐구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탐구 영역도 개념이 진짜 중요하니까 이것도 저는 근데 탐구는 인강 필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탐구 같은 경우 특히 생물이라고 하나, 생명과학이라고 하나 요새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암기 과목이잖아요. 개념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우면은 좀 맞출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계속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생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가 외우면은 그냥 바로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이게 점점 문제가 쌓이면 쌓일수록 매년 수능이 어려워져요. 왜냐면 이제 낼 만큼 냈거든. 낼 개념들을 다 냈거든. 그래서 이제 약간 교과서 외적인 개념을 내기 시작해요. 근데 그 교과서 외적인 개념이 막 대학교 원서에 있는 개념을 낸다는 게 아니라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이런 데 나왔던 개념들, 이거는 수능에 낼 수 있어요. 이거는 뭐라 해야 되지? 수능법상 낼 수 있어요. 평가원에 나왔던 개념들, 새롭게 나왔던 개념들, 교과서는 없었는데 새롭게 나왔던 개념들은 수능에 낼 수 있어요. 근데 수험생 혼자 이거를 다 막 10개년 뭐 아니면 뭐 15개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개념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걸 대신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인강 강사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의 하나로 개념은 완성시키는 게 나아요. 계속 막 문제 풀면서 스스로 개념 다시 막 추가하고 막 또 막 다른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면서 내가 펑크 났던 개념들 다시 스스로 정리하고 이런 거는 한계가 있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탐구 영역에 그 정도 시간 투자하는 게 약간 아깝기도 하고 주요 과목이라고 하면은 언수외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려면 탐구 영역은 짧은 시간 내에 컴팩트하게 진짜 집중력 있게 끝내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인강을 듣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거는 마지막 질문인데 과목별 공부 방법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언제부터 공부를 해야 될까요? Right now? Right now. 대신 빡세게는 안 해도 되고 치약 과목 위주로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월에 본격적으로 스타트하기 전까지 개념 완전히 떼기, 이거를 목표로 하시면 여러분들 진짜 더 성공적인 그런 재수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월부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의 답은 이것도 너무 내가 인강 강사 추천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인강 강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학원을 다닐 경우 재수를 하면서 이제 재종반이라고 하죠. 재수 종합학원 이런 걸 다니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그런 데 들어가면 커리큘럼이 딱 정해져 있어요. 빠르게 시작하면 재종반이 한 2월에 개강을 하거든요. 그리고 단과 수업도 개념반이 거의 2월 달에 개강을 해요. 그러면 2월부터 4월까지는 개념 강의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5월부터 6월이 이제 문제풀이 할 때고, 7월, 8월이 여름방학 특강할 때고, 9월, 10월 이렇게 가면 이제 실전 대비 파이널로 넘어가요. 이런 커리큘럼이 있어요. 이걸 보면 아우 진짜 이거 인강 강사분들 너무하시네. 이거 돈 벌려고 이거 이렇게 커리큘럼 나눠가지고 돈 벌려고 너무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진짜 이 원칙을 지키면은 수능 점수가 더 오를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더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게 진짜 너무 머물러. 거의 1년 내내 개념 공부만 해. 실패. 1년 내내 문제만 풀어. 실패. 아무것도 없는데 심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풀어.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단을 밟아 나가시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가 조바심 들 수도 있어. 내가 좀 개념이 약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끈기 있게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따라 나가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시기별로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게 성공의 키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2월부터 4월까지 개념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개념 수업을 거의 할 거예요. 단과반에서도 개념 수업을 할 거고 재종반에서도 개념 수업을 할 거고요. 독학지수를 하는 경우라도 스스로 개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개념 공부를 하는 방법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개념서 고르셔서 할 수도 있고 뭐 인강 들으실 수도 있고 종합학원 다니실 수도 있고, 아무튼 2월부터 4월까지는 그러니까 개념을 끝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내가 개념서를 다 보겠다.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탐구든 뭐가 됐든 간에 개념은 한번 훑고 지나가겠다. 이게 2월부터 4월 달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5월부터 6월 달까지는 이제 문풀. 근데 이게 그냥 2월부터 4월까지 개념 끝! 이런 말이 아니라 2월부터 4월까지 최소한 개념 한 바퀴 하셔야 된다 이 말이고, 5월, 6월 가서는 문제풀이에 집중을 하면서 내가 취약했던 개념 계속 보셔야 되고, 뭐 일단은 문제 풀면 일단은 개념 복습하면서 다시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개념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리셨으면 적용을 해야 되니까 5월, 6월에는 그 적용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는 문제풀이, 실전 감각 익히는 문제풀이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본인 스스로 해도 괜찮아요.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 위주로 하는 게 좋으니까 6월, 9월 그리고 수능이 나와 있는 그 기출문제 가지고 문제풀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8월 정도 되면 단과반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특강이란 걸 내놓아요. 이거는 거의 개념을 다시 좀 한번 훑어주고 거기에 이제 문제풀이도 그러니까 반반씩 하는 거지. 이전 달까지는 2월부터 4월까지 개념, 그리고 5월부터 6월까지 문제풀이 이렇게 집중을 했다면, 방학 특강 같은 경우에는 문제도 좀 반쯤 문제 풀고 반쯤 개념 잡고 이런 건데, 이 단계가 심화 단계라고 보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개념에서 조금 더 심화되는 개념을 덧붙이고 문제도 조금씩 덧푸는 심화 단계, 7월, 8월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9월, 10월 가면서는 파이널이라고 해가지고 최고난도의 문제, 최고난도의 문제도 내가 대비를 할 수 있느냐, 파이널 단계라고 하는데, 파이널 단계 플러스 실전 대비. 실전 대비라고 하면은 진짜 내가 수능 고사장에서 수능 시험 보듯이 딱 시간 대놓고 국어, 수학, 외국어가 아니 영어지, 영어, 탐구, 사탐은 아니 뭐죠 여러분? 죄송해요, 한국사. 그렇게 실전 대비 모의고사 풀어보는 그 달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쫙 따라가 주는 게 진짜 좋아요. 좀 실패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개념에만 머무르는 경우. 계속 내가 개념이 안 잡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 개념이 안 잡힌 것 같아서 계속 도돌이표야. 이 인강 강사님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 인강 강사님만 아니면 나랑 잘 맞을 텐데. 그래서 계속 다른 강사만 바꿔. 한 단원에 막 일곱 강사, 집합만 7명의 강사를 들어. 집합은 잘해, 마스터했어. 근데 나머지는 못하잖아. 벡터, 공간도형 어려운 거 다 뒤에 있는데 쉬운 거 잘해서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가 됐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떼보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을 완강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스스로 아니면 개념서를 한번 완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패하는 단계가 문풀 단계죠. 문제만 냅다 풀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념을 제대로 아느냐를 체크하는 게 수능 시험이지, 문제를 잘 푸느냐, 문제 푸는 기계세요? 이거 물어보는 게 수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과 문제풀이는 항상 이렇게 같이 좀 데리고 다니셔야 돼요. 커플이에요. 얘네는 진짜 잘 사귀어야 돼. 얘네 사이에 금가면 난리나. 그 다음에 이제 문풀에 그치지 않고 심화까지 갔다. 내가 심화 단계까지 가서 아는 개념을 좀 더 덧대어 붙이고 문제도 그러면서 더 풀고, 이러면 이제 성공할 가능성 좀 더 높아졌다. 성공시대 열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대비 파이널까지 한다. 이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까지 간 사람들 대단한 거고요. 이 정도까지 가면 거의 수능 잘 볼 거예요. 강남 대치동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놓는 파이널 강의 들어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극악 난이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물원 파이널 강의를 들었었는데 어떤 수준으로 나오냐면 오지선다형이 아니에요. 기역부터 보기가 히읗까지 있어. 기니, 디리, 미비시 뭐 이렇게 가가지고 히읗까지. 그러니까 OX예요. OX 문제. 3개만 맞을 수도 있고 뭐 1개만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 맞을 수도 있어. 진짜 내가 그 개념을 빼곡하게 하나도 빠뜨림 없이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근데 이런 문제를 맞춰요. 파이널까지 간 사람은 거의 맞춰요. 나도 맞췄어. 거의 다 맞추고요. 그래서 파이널까지 가서 실전 대비까지 하면은 수능을 잘 볼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제발 이 개념, 문풀, 심화, 실전 대비, 파이널 이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개념의 지옥에 갇히셔도 안 되고 문제풀이 지옥에 갇히셔도 안 돼요. 이걸 깨고 나오셔가지고 심화 단계, 그 파이널까지 여러분이 좀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다음의 영상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발.